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1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16일차예요. 그죠? 네. 1516일차는 놓아버림, 네. 놓아버림 254페이지. 예, 보면 의식은 스트레스나 질병과 어떤 관계인가 해볼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로 민감하거나 약할지는 감정이 기능하는 수준 전반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의 민감도는 감정과 이제 직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의식의 척도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약하다. 그리고 임상에서 겪는 사고를 예를 들어 의식 수준별로 반응이 어떻게 다를지를 알아보자. 반응이 의식 수준에서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주차했던 곳에서 차를 막 빼는 순간에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어, 범퍼와 앞 팬더가 찌그러졌다. 의식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반응이 약하고 내려갈수록 똑같은 수준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사고가 났을 때 의식 수준별 반응이 다르더라. 나는 어떤 수준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수치심 제일 밑에 있는 20이죠. 이걸 어째 난 정말 운전 실력이 엉망이야. 주차도 못해. 난 절대로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단계는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예요. 못한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죄책감, 자업자득이네. 난 정말 멍청해. 주차를 더 잘 해놨어야지.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그냥 잘 해놨어야 되는데, 이때 안 빠졌어야 되는데, 하고 자책하는 거, 수치심은 완전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이제 막 이런,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의욕, 50이에요. 무의욕일 때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런 일이 만날 생기는데, 보험금도 못 받을 거야. 저 인간한테 말해봤지. 받자지. 그냥 날 고소해 버릴걸? 산다는 게 참 더럽구만. 아예 그냥 감정적인,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단계. 그쵸?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비탄. 비탄은 슬픔이에요. 차가 망가져 버렸어. 절대로 이전 같지 않을 거야. 살 일이 막막해. 이 일로 돈 깨나 날리겠어.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거, 비탄하는 거. 공포. 저 인간 아주 열받을 거야. 날 칠까 봐 겁나. 겁나서 말 대답도 못 하겠어. 날 고소할지도 몰라. 차 고치는 것도 절대 금방 되지 않을걸? 정비하는 인간들은 언제나 날 벗겨 먹으려고 하지. 보험회사는 발뺌하려 들 거고,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지. 불안해하고, 내가 다 뒤집어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욕망, 125예요. 이 일로 한 푼 잡아야겠어. 사고 났을 때, 보험 들어누워서 한 푼 잡아야지. 뭐, 저 핑계에 대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욕망. 뒷목 붙잡고 나가서 다친 척 해야겠어. 내 매형이 변호사라고 저 멍청이한테 확실하게 소송을 거는 거야. 최고 견적으로 보상받아서 싼 데서 고쳐야지. 욕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렇죠? 분노 150이에요. 이런 멍청한 자식. 단단히 교훈을 겪어야겠구만. 제대로 한 방 먹여야 해. 확실하게 고소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어. 피가 끓는다, 끓어. 아주 치가 떨리네.
저 개자식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분노가 막 이러는 거죠. 어제 저도 분노가 막 일던데. 어제 남편과 얘기하다가 분노가 이래요. 150. 손님 만나야 되는데 차분하게 다시 있잖아요. 압을 좀 빼고 다시 만났는데 만난 거는 잘 됐어요. 아, 앞에서 전환을 그래도 하게 되네요. 일을 시작하면 또 확 또 전환이 되는. 175 자부심입니다. 좀 보고 다녀. 이 바보야. 나 참 똥오줌도 못 가리는 멍청이들 천지라니까. 내 새 차를 감히 건드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보험이나 제대로 들었는지 몰라. 난 제일 비싼 보험을 들어놓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잘했는 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용기 200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둘 다 보험이 되어 있네. 연락처 적어놓고 잘 처리해야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운전자한테 얘기해서 보험 처리하자고 해야지. 나는 어떤 의식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중립.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1년에 3만 킬로씩 운전하고 다니면 이따금씩 접촉사고도 날 수밖에. 중립 250이에요. 그다음에 310 자발성이에요. 저 친구, 저 친구 좀 진정시켜주고 싶네. 속상해 할 것 없는데 보험 정도만 필요한 대로 교환하면 서로 아무 일 없지. 받아들임. 받아들이면 350이에요. 죄악은 면했네. 다친 사람은 없잖아. 돈이야 뭐 중요한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 것이고 저 친구 속상한가 보네. 그럴만해. 그럴만해. 그럴만도 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지. 내가 이 우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잠시 귀찮은 일이 생겼을 뿐이네. 이성 400이에요. 현실적으로 처리하자고. 오늘 할 일에 차질 없게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문제를 제일 능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뭘까? 사랑 500이에요. 저 친구가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진정시켜야겠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말한다. 안심하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둘 다 보험도 있고, 이게 어떤 일인지 압니다. 전에 아주 똑같은 일이 있었죠. 차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날도 다 고쳤어요. 걱정 마세요. 원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차액만 계산하면 보험료 올라갈 일도 없죠. 속상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상해하는 운전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인간끼리의 동지애를 발휘해 상대방 어깨에 팔을 두른다. 이 사랑이네요. 평화. 오, 이거 운 좋은데? 안 그래도 범퍼가 덜크덕거려서 고칠 참이었었는데 팬더도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거저 고치겠네. 조지 씨, 처남 아닌가요?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괜찮은 비즈니스 건에 있는데 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이익이 될 거예요. 이 일을 검토해줄 적임자이신 것 같은데 커피나 한 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그건 그렇고 제 보험증은 여기 있습니다. 와, 보험회사와 같은 곳이네요. 이게 왜 우연이죠? 다 잘 될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새 친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옮긴다. 사고는 벌써 있었다. 평화로운 당일. 우리 대통령은 여기서 어느 수준에 들어가지? 우리 대통령은 여기에 어느 수준에 자부심, 분노, 욕망,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뽑혔는지 참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
똑같은 사건이, 사안이 있어도 그 사건에서 받아들이고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20에서 지금 600까지가 나온 거예요. 600 수준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안이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궁금한 거,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어떤 답을 해주실 거는 알아요. 근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도 알아야 되지만 그 에너지의 맥락이 바뀌어야 되는 거. 이 의식 수준의 맥락이 바뀌거든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의 맥락이 바뀔 수 있는 게 달라요. 질문하면은 다르거든요. 질문을 하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들렸겠다. 이거 좀 안 꽂았네요. 그래서, 어, 질의응답하면서 그 선생님의 그 에너지의 그 맥락층이 바뀌어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내가 나의 의식에 따라서 막히거나 뚫리거나 아이디어가 또 생기거나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는 질문을 해서 이 의식 맥락을, 의식 수준을 높은 수준 차원에서 관점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나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위의 예화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품고 있는 바가 일으키는 결과로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왜?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 대한 화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이제 더 놔야 되는 거죠. 더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편에 대한 분노, 엄마에 대한 분노, 이게 내가 있다라는 내 생각으로 나아져야 그게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어제는 그냥 뭐 어떤 그 가치를 저는 가치를 느끼고 있는데 상대방은 똑같은 이제 이걸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이 사고가 났는데도 20에서 600까지 다르게 사안을 보듯이 제가 그 제가 의식 공부에 대해서 저와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같이 싸우고 싶고 한데 그냥 쥐 박아주고 싶고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야. 의식이 150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쥐 박아주고 싶으니까 한마디 톡톡 하다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아침에 막 올라오는 소리가 막 있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예전부터 뭐 누군가 말다툼하거나 이제 부딪힐 일이 있잖아요. 할 말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이나 막 제가 혼자 막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예전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여기서 내가 놓아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떤 그거는 근원적인 내가 있다라는 거, 내 마음을 진짜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로 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그 알아차림이 또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결과가 품고 있는 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가 결과로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온다는 게 내 자신이다. 억제된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억제되어 있는 거예요. 억제되어 있는 감정에 따라서 신념 체계가 결정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결정이 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 결국 이 신념과 인식이 말 그대로 세상의 사건과 사고를 창조하고, 신념 체계가, 모든 내 믿음 신념 체계가 결정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도 결정되는 거야. 저는 이게, 요 말이 있잖아요. 신념 체계가 결정되어서 어릴 때, 이 신념 체계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이 보인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 같은 거예요. 눈뜬 장님이고 귀에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들리는 귀머거리 같은 거예요. 들리는 귀머거리고 눈뜬 장님인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 신념체계로 자기 자신도 보고 세상 타인들을 보고 인식하는 거. 근데 거기서 저는 이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안이 이제 그 자꾸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념 체계의 결정짓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도 자기 자신 안에서 결정이 돼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혀 다른 사안인데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그래서 바른 이해,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신념 체계가 없어진 상태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바른 이해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끊임없이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부와 의식이더라고요. 다르거든요. 저는 작년 작년 선생님 해주신 교육을 들으면 쉬워요. 근데 작년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다시 들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쉽고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만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념 체계 때문에 인식이 말 그대로 내가 인식한 거 있잖아. 그냥 어릴 때, 3살 이전에, 그 다음에 신념 체계가 생겨버려요. 어릴 때 신념이 있고, 살면서 무의식에, 집단 무의식에 신념 체계들이 또 막 생긴단 말이야. 가정 안에서 또 생기고, 그래서 신념 체계와 인식한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 사건과 사고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비난한다. 이것이 상상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상상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이 내 믿음 안에서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 안에서 자신이 없으면 상상이 안 될 것이고, 자신이 있으면 더 상상이 되고, 내가 믿는 만큼 상상이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하고 그때 이제 그 강사 트레이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선생님하고 이제 그 식사하고 강사하고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었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늦게 알아듣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대. 눈은 떠 있는데 제대로 귀가 제대로는 이해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 선생님은 막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또 뭐 이제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그때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왜 여러분들이 충격이었다. 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상상을 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높은 의식에서 상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그냥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안 맞죠? 체계 자체가, 의식의 체계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다 보면 그게 그 상상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상상을 하시면서 이 높은 에너지에서, 높은 의식에서 상상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거든요. 제 남편 안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랬는데 안 믿어도 된다 고 터지니까 하면서 어쨌든 어제 분노가 남아있는지 자꾸 남편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고자질하고 싶어지는 거지. 어쨌든 이 상상이 내가 믿는 만큼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20 수치신 만큼은 20. 그쵸?
30, 50, 75. 내가 두려움, 욕망, 분노, 175, 200. 근데 이거는 500 이상의 600대에서의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들으면서 깨어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죠. 내 상상력은 낮잖아요. 어쨌든 선생님보다 낮기 때문에 상상이 스스로 강화되는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닌 의식이 높은 분의 방식으로 강화를 바꾸는 것,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깨달은 현자들이 하는 우리는 모두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환상 속에서. 환상 속이라는 거는 잘 아직 인식은 안 돼요, 저는. 그렇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끔씩 그런 생각, 이것도 환상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냥 호봉이 되고 막 말다툼하고 싸우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진 않는데, 현자들이 말씀하시는, 깨달은 현자들이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투사한 내가 세상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는 투사한 생각과 감정, 신념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보는 사건을 일으킨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돈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나도 나 자신을 놓아버리면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놓으니까 한 가지가 금방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옆에서 또 현타가 또 오는 거예요. 현타가 또 하나 오더라고요. 거기서도 이게 참 환상이라는 게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게 밖에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건데 내 안에 마음 속에 벌써 신념과 신념 체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밖에서 생각한 대로 내 그냥 감정대로, 신념대로, 그걸 밖에서 내가, 내 안에서 있는 것이 밖에서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서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일어났는지를 알겠어요. 남편은 이제 옛날에는, 아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또 같이 막, 말대꾸를 하고 싶은지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예 이 말빨이 안 돼가지고, 아예 예전에 의식 공부하기 전에 말빨이 안 돼가지고 대꾸를 못했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지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는. 근데 의식 공부하고 나서는 그냥 그러면서도 계속 말을 안 했는데, 어제는 말을 하면서 막 했는데, 끝까지 안 지고 끝까지 말대꾸 하는 거, 말대꾸 하지 끝까지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더 터졌다가는 분노가 막 확 일어날걸요, 아마.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분노 자극을 더 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건을 내가 일으킨다는 거. 내가 일으키고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을 경험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수준의 의식을 경험하지만, 대부분 주로 하나의 수준에서 장기간 살아간다. 한 가지 수준이 뭐예요? 두려움에서, 그, 죽을까봐 신념에서 일어난 것들에 주로 장기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신념, 나는 버려지지 않았는데 엄마가 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같아요. 막 끝까지 있잖아요. 아, 감정을 다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말은 하되 감정을 팍 상하기 직전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수준의 의식을 경험하지만 주로 하나의 수준, 신념에 의한 경험을 장기간 하고 산다는 거죠. 또한 미묘한 형태로 생존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로 공포와 분노, 이득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다. 생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공포와 분노, 이득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다. 모든 생존 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하는 상태라는 점을 미처 배우지 못한다. 강력한 생존 도구의 강력한 건 사랑인데 사랑보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있잖아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남편하고 말다툼하고 어제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요새 어떤 분 덕분에 데몬스트레이션을 요새 한 두 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다시 느껴지는 게 저희 회사 제품이 진짜 사랑을 불러일으켜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세요? 데모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갖고 정말 그전보다도 더 진실되게 막 데모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들이 깜짝 놀래가 너무 좋아하는 반응이 보여요.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막 흐뭇하게 쳐다보고 웃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사랑이 막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더 많이 자주 해야 되겠다. 옛날에 그 이 사랑이 이 제품과 만나면서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열심히 막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게, 이 사랑하는 상태라는 거. 그런, 그래서, 야, 우리 회사 제품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 가치가. 진짜 감동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설명을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들의 반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다시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전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애완견을 키우면 사람의 수명이 10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애완견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읽을게요. 30분 넘었는데. 그래서 개 키우면 개 키우기에 수반되는 사랑과 애정, 다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동료의 덕분에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 사랑은 엔도르핀과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삶의 치유, 연고제를 발라준다. 사랑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나 혼자 사랑이 자체에 있는데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거. 아기를 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나고요.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을 해야죠. 그죠? 제대로 잘 이렇게 키우고 보살펴 주면서 사랑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야옹 하고 같이 놀재요. 근데 미안해. 내가 너하고 놀 시간이 없어. 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랑하면 동물도 애완견을 사랑하면서 내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제품을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생명을 10년, 20년 연장을 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거, 의식 수준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식 상승하는 또 바꿀 수 있게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토요일 날 수업 있죠, 서울에서. 그리고 12월 10일까지, 10일 입금 선착순 자리 배정이고 13일까지 입금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 내일 또 6시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